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30분 넘게 녹화를 했는데 마이크를 안 켜고 녹화를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전화 받고 상담하고 한다고 사실 많이 지쳐 있었는데 여러분들 또 방송 안 하고 어제도 안 했고 해서 좀 멀어진 느낌 드실까봐 오늘 진짜 텐션 올려가지고 방송을 쭉 했는데 힘내십시오. 뭐 오늘도 저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이크를 껐는데 마이크가 켜지는 거예요. 저희 사실 이런 거 정말 처음인데 마이크를 안 켜고 녹화하는 거는 그래서 내용도 정말 알찼고 저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뿌듯하게 마무리했는데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난리 났네요. 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방송하는 것처럼 시작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언급했어요. 지금 어쨌든 다시 저는 두 번째지만 여러분들은 처음이다 보니까 제대로 텐션 올려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시간이 빨리 간다. 시간이 빨리 가는데 3월 15일부터 3월 18일이 길게 느껴질 것 같다. 왜냐하면 3월 18일 어쨌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FOMC가 있을 거고 우리 시간으로 18일 날 새벽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18일 날 새벽 3시에 미국 금리에 대한 결정이 있을 테고 그 결정에 대한 근거를 성명서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루틴으로 늘 해왔었고 그래서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현재 1.4%대 미국 국채 금리가 1.6% 1.6%까지 올라갔었을 때 시장이 충돌 쉽지 않네요. 시장이 출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1.5%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이 약간 안도를 했었고 현재 1.6%까지 다시 올라가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요.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는 1.7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 2대 투자은행이거든요. 세계 1위가 골드만삭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세계 2위가 이 모건 스탠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은 조금 더 시장의 하락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정리부터 했었고요. 3월 15일 날 오늘 극심한 변동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한된 3.50선에서 제한된 등락을 하고 있고 미국 국채 금리는 1.5%, 1.65%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채권 금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1.6%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10년 기준으로 2.24%까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쭉 좁히는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몰려있는 현재의 시중 자금들을 채권으로 옮겨가고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데서 아무래도 저보다 연세가 높으시거나 사회에서 다른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채권 금리에서 뉴스에서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저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8일 날 말씀드렸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현재 특징적인 업종, 특징적인 종목들만 초대형주를 제외하고 그런 부분들로 좀 대세가 꾸려지는 것 같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현대산업개발이고요. 다시 LH에서 지금 임대주택이나 신도시의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잡음들이 있죠. 그래서 다시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부시고 혹은 뭐 리모델링해서 혹은 낡은 주택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용적률을 높이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쪽 혹은 멱세권에 대한 정의를 넓힌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개발 산업에 큰 자금을 쏟아붓고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는 이 HDC 현대산업개발로 다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듯한 내용입니다. 조금 텐션이 빠르거나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2시간 넘게 앉아가지고 혼자 이러고 있거든요. 조선주 우리 포인트들을 잘 잡아드렸죠. 특히 조선주 중에서도 아무거나가 아니라 우리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논리가 한 번씩 오는 10년 사이클에서 초대형 선박 말고 중소형 선박에서 중국이 강한 경쟁 상대였는데 중국이 그나마 강한 중국이 경제 상대로서 이 입지를 다지다가 이게 국가 발주 전형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중소형 중에서는 거의 현대니포조선이 독보적인 존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55,000원, 5만원, 53,000원 추천드렸었던 것 같은데 58,000원에서 6만원 사이에서 뭐 가지고 계시거나 매도하시거나 하셨을 겁니다. 오늘 그 이상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었고 자동차주를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클 뭐 후퇴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분 많이 계실 텐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결국 FOMC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고 저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듯이 연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FOMC는 통화 완화에 우호적인 모양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고요.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옐런 전 FOMC 의장, 현 재무부 장관 기본적으로 통화를 풀면서 돈을 풀면서 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입장을 가진 3인방이 현재 통화의 우호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들은 다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또 마이크 꺼져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또 꺼지면 저 그냥 자막 방송으로 넘어가려고요. 이는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면서나 특이한 경제에 대한 이슈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예상보다 강한 좀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좀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었네요. 오히려 그럴 때가 기회다. 비쌌어 못 샀었던 종목들을 이렇게 흔들릴 때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금리 약재는 이번에 만약에 좋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의 문제죠. 다음번에 또 나올 테고 그 다음번에 또 나올 테고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은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됐을 경우에 물가가 더 올라갈 텐데 더 소비를 많이 할 테고 그러면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높아지는데 돈을 계속 풀면 화폐 가치가 낮아질 테고 패권 국가로서 기초통화를 갖고 있는 달러의 위상이 점차 악화될 텐데 반드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시장의 결국 금리의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이슈 혹은 앞으로는 레벨을 더 높여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은 성장주 위주로 지금 포트를 개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경제활동이 재개될 경우에 수요가 유력한 자동차, 철강, 금속, 조선, 유통, 지금 뭐 쿠팡이나 이런 쪽 네이버나 뭐 동방 이런 거 있죠. 유통 쪽. 그리고 이 종목들이 오르기 전에 가장 크게 반등할 반도체. 또 실리콘웍스 꿈틀하던데 일단 현재 주춤하고 내가 봤었던 지금 타이밍에 못 올라와 있다고 그게 안 오르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업종의 선두에는 삼성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 지금 패턴이 비슷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5번 드렸거든요. 주식 그만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안 하던 사람도 지금 들어와서 나도 돈 다 벌었다고 하니까 들어와서 주식 깔짝대다가 뭐 하락장이 바로 왔죠. 하락장이 와가지고 버텨라. 그러니까 조금 더 버티다가 또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못하겠다 하고 팔죠. 그러면은 에이 주식 안 해. 하다가 또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또 타이밍이 또 오잖아요. 근질근질한. 또 들어와서 고점에 사고 누가 돈 벌었다더라. 그래서 또 팔고 나갑니다. 패턴 반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일수록 더 신경 쓰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가 가진 종목은 대형주다 보니까 포트를 여러 개를 두잖아요. 제가 진짜 자주 말씀드리는 전략 중에 하나고 제가 10년 동안 밥 벌어 먹고 살게 해주는 전략입니다. 다 올라올 수는 없고 다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량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 거 수확하면 되고요. 빠진 종목들 있겠죠. 빠진 종목들은 대형주다 보니까 그리고 사이클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때가 되면 올라옵니다. 때가 되면 올라오면 먹으면 되고 또 잘 판 돈으로 낮은 종목들 잘 사고 내가 사고 싶은 내가 우량하게 보는 종목들 사고 이런 식으로 포트 여러 개를 이제 교차하면서 사고 팔고 하면 됩니다. 증시가 10년 동안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이죠.
작년에는 워낙 유례없는 호황이라서 어떤 종목을 사도 다 오르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서 제가 5% 보통 수익률을 보는데 뭐 10% 벌어다 줘도 왜 이렇게 넌 못하냐라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아무튼 5%에서 한 8% 먹는 게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원래는 박스권에 있을 때. 그래서 좀 작년에 특이한 케이스를 영원할 거라고 판단하시면서 하면은 힘들고 저처럼 어우 작년에 그냥 감사한 시장이었고 올해가 사실 당연한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하려니까 이거 죽겠네요. S&P는 지금 뭐 전 고점 부근에서 눈치 보기 장세를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역시 하락폭이 컸던 만큼 반등폭도 큰 모습입니다. 기술주가 더 많이 올라올 거예요. 만약에 좋게 시장에서 해석된다면 앞으로 있을 FOMC가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상대 통화인 유로화는 하락세, 통화가 하락세다 보니까 이제 기업 경쟁력이 올라가는 수출 측면에서 그래서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도 주춤하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에서 정상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정상급 회담에서 이제 뭐 무역 관련된 문제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좀 약간 주춤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중요한 부분에서 잘 반등해주긴 했어요. 2950에서 반등해서 3050 그 박스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지금 시장 분석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이벤트 앞두고 잔잔바리들은 뭐 그냥 흐름 정도만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그 흐름 자체는 개인들이 사고 있는 외국인들 기관은 팔고 있는 종목을 보면 전기전자 업종에 많은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서비스 업종 주춤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 3대장이 주춤하다 보니까 박스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통신, 운송 장비 이런 상대적으로 가치주들, 성장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보면은 LG화학, GS건설, 호텔신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들이 보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사고 있는 거는 정말 잘한 판단인 것 같은데 문제는 잘 못 판다는 거죠. 이상한 데서 팔 거예요. 또 분명히. 근데 잘 사시고 계신 분들은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외국인들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좀 매매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3월 11일 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아차, LG화학, 인버스, 호텔신라, 효성, 첨단소재 난해하네요. 삼성전자 매도세가 좀 큰 모습입니다. 개인들은, 파란색의 개인들은 1월 달에 주가가 한창 높았을 때, 1월 26일 날 FOMC 있었고, 그때부터 고꾸라졌는데, 삼성전자를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잘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흐름으로 시장이 가고 있구나 정도 흐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변을 토했는데 두산 필요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 많으실 거고 58,000원에 잘 파신 분도 많으실 거고 왜냐면 우리 58,000원에 잘 팔았잖아요. 그리고 6만원대에서 뭐 다 파셨을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에서 반등하고 물타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타기 할 종목이다. 괜찮다. 왜냐면 수소를 빼놓고는 뭐 차세대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에는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나라 국가 산업 경쟁력으로 보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수소한다 하면 두산표열세로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SK가 이번에 뛰어들어가지고 또 시장을 좀 흔들어 놨는데 혹시 제때 잘 못 파셔서 현재까지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낚아 올리는 전략해서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은 잘 정리하시고 나서 이런 종목들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산표열세 같은 거. 그리고 현재 시장이 수소차나 수소테마나 뭐 5G나 이런 걸 언급하기에는 조금 생뚱맞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 대형주들이 한 사이클 야무지게 올라오고 나서 이런 이제 비인기 업종이 크게 올라가는 게 이제 시장의 그런 흐름인데 이렇게 뭐 크게 올라가는 거 지금 어쨌든 앞서 대형주들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적당히 이제 원형 바닥형 아닌데 원형 바닥형 갑자기 헷갈리네요. 이렇게 올라오는 차트가 되게 예쁜 차트거든요. 바닥에서 잘 올라오고 있는 원형 바닥형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재개됐을 때 가장 수혜 종목들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현대제철 같은 거 분명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마찬가지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한두 개씩 올라오는 거 보면 종목 피킹은 괜찮은 것 같은데 꼭 한두 종목이 크게 물려서 꼭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트 진로 같은 거는 야무지게 수익 잘 나고 계실 거예요. 어느 분 하나 없이 다 수익 나셨을 텐데 하이트 진로도 적당한 흐름에서 잘 팔고 많이 빠져있는 종목 위주로 다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정말 냉철하게 봤던 하이트 진로나 현대제철이나 아니 뭐였지? 효성 TNC 같은 거 시장을 정말 냉철하게 잘 봤던 거 이거 가지고 계신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60만원까지 같이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한두 종목씩 많이 올라와 주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잠깐 동안 저랑 멀어지는 느낌이 드셨다 할지라도 구독도 많이 안 취소해 주시고 유료 회원들도 거의 안 빠지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린다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힘든 시기가 좀 지나면 이제 종목들 위주로 좀 할 예정입니다. 종목들 위주로. 과연 이 효성 TNC가 어떤 종목이고 어떻게 실적이 나올 것이며 앞으로 어떤 산업을 바탕으로 돈을 벌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홀딩을 해야 된다. 혹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을 좀 운영하고자 해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런 종목들 괜찮은 거에 한두 개씩 올라와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하이트 진로 있고 문제는 이렇게 힘든 종목들이 크게 물리는 애들이 나머지 대여섯 개의 수익률을 깎아먹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꼭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뢰를 밟아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스스로 함정에 들어간 아주 좋은 케이스죠. 정말 쌀 때 포인트 잘 잡아가지고 잘 사놓고 수익도 잘 났었고 파실 분은 파세요 해놓고 제가 안 팔았거든요. 조지아주에서 주지사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중재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저도 손 쓸 수 없을 만큼 하락폭이 크고 좀 힘들지만 일단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거 진짜 냉철하게 종목을 잘 본 것 같아요. 조선 사이클에 있어서 이제 하여튼 좀 힘든 당에서도 잘 살림 끌어나갈 수 있었는데 한두 종목이 크게 빠진 것들 때문에 SDI나 물산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올라올 종목들이긴 한데 현금이 더 있으면은 지금 타이밍은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콜마도 포션 비율을 좀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고점에서 잠깐 경제활동 재개됐을 때 많이 올라올 종목들이 한국콜마나 호텔신라 오늘 또 많이 올랐어요.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종목 하나하나 보면 참 괜찮은데 지뢰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것들 좀 살림 어떻게 매도하고 어떻게 매수할지를 좀 잘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났더니 정말 많이 빼먹은 느낌이에요. 진짜 아쉽고 어쩌겠습니까? 제 실수인데 빠진 종목들을 언급 안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제가 300개, 한 500개 되는 것 같아요. 관심 종목 하루에 보는 것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빠지고 오르고 하는 종목들. 근데 크게 언급할 포인트가 없었던 종목도 있고, 오르는 거 위주로 빨리빨리 팔고 순환시켜야 되는 게 또 일이다 보니까 약간 텐션도 어지러워요. 아무튼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제 또 제가 롱런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런 종목들 배제 안 하거든요. 나몰라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또 포인트가 될 그런 시점이 오거나 또 어떤 변곡점이 왔을 때는 반드시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시장에 많은 메시지들은 던져놨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시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좀 잘 하면 되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텀을 조금 1년 농사라고 생각하시고 텀을 좀 길게 잡고 하시는 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 응원한다 라는 말씀 생각났네요. 이 마지막 멘트 하고 나서 마이크를 껐는데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네, 진짜 웃겼어요. 아무튼
커뮤니티도 글 자주 남겨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